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를 지키는 문파TV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도 반드시 민주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며 다음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적폐의 민낯을 고발하는 문파TV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조선인을 탄압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과 경찰에게 무제한의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공표한 조선형사령 일명 구형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형법이 시행되기 전인 1912년부터 1953년까지 사용되었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일본의 형법전을 조선에 적용시킨 겁니다. 1945년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제대로 된 형법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일제시대의 구형법을 계속 사용해야만 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형법에도 이 구형법이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괴물이 된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를 하니 제대로 된 처벌하는 걸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번 라임 사건 김봉현 회장에게 룸사롱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 중에 단 1명만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검사들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여도, 검사들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여도, 검사들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도 검사들끼리 봐주는 세상을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국민들은 공수처 탄생을 강력하게 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 공수처가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바로 적폐야당 국민의힘 정당의 비토권 때문입니다. 이번 공수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해외 한인 목회자 등 종교계 단체와 신도들이 잇따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단체인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신도들은 9일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무들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산 입법을 통한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한 방송 매체에 나와 충격적인 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했었지요. 질펀하게 노는 그 자리에 여검사들도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회식이니까 더 예. 심해지겠냐라고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자리에서 갔더니 아가씨들이 쫙 나오니까 유흥적개고원들이 그래서 그 초이스를 하잖아요. 초이스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좀 심하게 시키시고 제가 또 맛이 가 있는 거죠. 맛이 가 있어서 몇 번 제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가방 들고 살짝 나가려면 또 잡는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다 보고 마지막에 성매매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임검사 나가 화장실에 잠깐 가 있어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역시 그 가방 들고 나오려는데 잡는 사람 등장하고 가방 못. 이것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 잠깐 가 있어요. 네, 그 아가씨를 이제 2차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나왔더니 이제 마담 언니가 힘드시죠? 저기 사장님들이 2차 이야기 하시려고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낮에는 성매매 단속하고 밤에는 성매매 하러 다니는 검사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라임 사건 김봉현 회장의 검사들 룸사롱 접대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검사 술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침묵했습니다. 검사 룸사롱 접대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국민들은 지금 말도 못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상당의 룸사롱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검사 3명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입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술값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엉터리 계산이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536만원짜리 술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2명의 검사는 9시 30분부터 시작된 술자리에서 1시간 30분 있다가 헤어졌고 남은 1명의 검사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김봉현 룸사롱 접대받은 검사들의 행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룸사롱 접대 검사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검찰의 제19 감사기 관행은 여전했고 국민들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솜방망이 수사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민주시민들은 이번 검찰의 룸사롱 향응의 계산 방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00만 원을 넘지 않게 만들려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계산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사들의 범죄들 정말 말도 못합니다.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검사실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었고요. 뇌물을 받아먹다 들통나서 처벌받은 검사들 또한 말도 못합니다.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윤모 씨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요. 2012년 7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좋지 않은 일에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면서 물건을 훔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7월 19일 동네 이마트에서 김밥, 요구르트, 운동화, 옷가지 등 총 16차례 절도 행위를 하다 마트 보안요원에 적발되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16건 가운데 3건에 26만 원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5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피해 금액이 450만 원인데 검찰에서 누락됐다며 윤 씨를 상습절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윤 씨를 불러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훔친 물건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항변을 했었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변호사는 앞으로 뭐든지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윤 씨는 그때부터 모든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됩니다. 11월 6일 담당 검사가 윤 씨에게 전화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 검찰청사로 오라고 합니다. 윤 씨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 다음날 8일 들어가겠다고 말하니 검사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들어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 씨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남편과 함께 동부지검 전모 검사실에 찾아갑니다. 윤 씨는 전모 검사에게 이마트가 제시한 피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님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검사는 커피를 타서 윤 씨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전 검사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전 검사는 윤 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전 검사의 손을 뿌리치면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윤 씨는 조사실에서 있다가 옆방으로 피했는데 그곳은 전 검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전 검사는 윤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윤 씨의 남편은 검사실 밖에서 부인 윤 씨를 조사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 검사는 윤 씨를 불러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었고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윤 씨는 여성 아동센터에 고발하며 전 검사 성범죄가 알려집니다. 2010년에는 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이 건설업자한테 지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사건에 부당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부장검사는 건설사 사장에게 당시 3,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을 받습니다. 2016년에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120억 원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김연웅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성상납을 받은 김학의 차관 사건 기억나시지요? 피해 여성의 울부짖음에도 결국 김학의 성상납은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전 현직 검사들의 뇌물, 향응 접대 등 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겁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역사는 벌써 25년이나 됩니다. 그것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에서만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 걸었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검사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저 지켜보아야 하나요? 하루속히 공수처를 가동해서 정의롭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모습을 민주시민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